여러분들 지금 오신 이유가 그 간호사 자격증 따시려고 오신 거예요? 물리치료사 따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손해사정사 자격증 따시려고 오신 거예요? 손해사정사요. 우리는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의학이 그 전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손해사정사를 따기 위한 배상의학을 배우러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료인이 아니에요. 의료인이 아니지만 작년도에 38회 동차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 15년 이상을 그 병원이라는 그 주위에서 항상 일을 해왔던 그런 노하우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그렇게 의학을 좀 쉽게 접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작년도나 그 전에 강의를 그 시험 문제를 나왔던 부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상해 파트에서 약 60%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상해 파트에 대한 강의 비중을 좀 저도 높이 놨어요. 근데 실무를 제가 5년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그 실무 담당자들이 상해 부분에서 진단서나 그런 해부학적인 자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환자분들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많은 애로사항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차차 배우겠지만 상한골 간부골절이다. 근데 간부골절이 어딘지 실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시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간부, 원위부, 근위부라고 하는데 그 명칭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이걸 우리가 해부학적 자세라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거는 의료인들 사이에서 통용된 자세예요. 통일되고, 이 부분을 무시를 하게 되면 이걸 안테리어라고 하는데 앞쪽이라는 얘기예요. 의학용어로 앞쪽.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이거는 P라고 정의를 내놨어요. 포스테리어, 뒤쪽 후방. 근데 이 사람이 이거랑 이거를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더라면 이 사람이 오늘 여기서 이걸 절단을 해야 돼요. 오늘 절단을 해야 되는데 의사는 당연히 해부학적 자세로 알고서 오른쪽, 이게 오른쪽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라이트라고 표현할 거예요. R. 엑스레이 사진에 항상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절단을 할 환자가 최종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는데 R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한 의료인이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절단의 원인 부위가 여기 이쪽이 확인된 거예요. 그럼 뭐 의사 선생님은 어디를 절단을 하겠어요? 해부학적 자세로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확인되는 거예요. 반대로 찍었더라면. 이래서 해부학적 자세나 기초나 각 부위별 명칭이 반드시 학습이 되어야지 그 손해사정의 업무를 보험사든 독립손해사정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어느 부위를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라이트, 레프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라이트인데 근데 의사는 여기를 레프트로 본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다 생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골수염이 왔다든지, 뭐 무혈성 괴사가 왔다든지, 여러 관절 쪽에서 그런 이렇게 왔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 기초에서 정중면으로 자르고, 가로면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앞뒤로 관상면으로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자, 머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두개골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뇌 종양이 생긴 거죠. 뇌 종양이 생기는데 이거를 분석하고 발견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가르면, 세로면, 그 시상면, 그다음에 관상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단층으로 자르는데 5번째 줄에서 뇌종양이 지금 확인되는 거랑 또 앞뒷면으로 여기도 5번째 이게 MRI 영상이나 엑스레이나 그 CT 그런 부분에서 이 가로면, 세로면, 관상면 앞뒤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지만 손해사정이든 진단서를 보고 고객한테든 의뢰인한테든 정확한 손해사정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랬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제 준비해온 그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네, 질병 계통에 대한 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부학적 자세가 항상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영상에 또 보시면 이 뼈를 다 에워야 돼요. 두개골, 뭐 전두골, 후두골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인체에서 총 206개라는 뼈를 각 부위별로 명칭을 다 놨는데 지금 우리는 실무에서 진단서나 수술 기록지를 보게 되면 다 의학용어로 써 있어요. 피머, 휴머러스, 울라 그렇게까지는 안 해오더라도 한국어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환자분한테 우측 상완골 골절 이라고 했는데 환자분한테 가가지고 뭐 여기를 만지면서 참 아프시겠네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완골 골절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측 대퇴골 골절인데 대퇴골이 어디더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깊이 의학을 들어가기보다는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 환자분이 누워있죠. 병실에. 이제 골절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FX, 프랙처라는 걸 용어를 이제 하나씩 익혀 나가는 거예요. 생소하니까 이거는 프랙처라는 골절의 그 약자잖아요. 이제 모르시면 이제 여기에 이건 오늘부터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는 이거는 직장암이에요. 근데 두 환자가 누워 있는데 내가 이제 손해사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일을 하러. 근데 갔는데 자 외상에 의한 손해사정 권리를 찾아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피머 프랙처라고 해서 의학용어로 따지면 대퇴골절이에요. 대퇴골절 이거는 직장암. 근데 직장암에 걸린 사람한테 손해사정 권리를 찾아주러 왔습니다. 물론 질병에서 면책이 되면 하겠지만 교통사고 환자를 많이 만나러 가서 내 권리를 찾아주기 왔습니다. 할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게 병실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모르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직장암한테 가가지고 교통사고의 권리를 찾아주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받아들이는 저 사람이 과연 전문가일까? 그 부분을 이 학습에서 정확하게 창피도 안 당하려지만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고 내가 약관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배상의학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골절에 대한 골격계에 대한 부분을 명칭을 외우자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오늘은 뭐 샘플 강의니까 깊게는 안 들어가고 206개의 뼈가 상지, 최부, 그 다음에 두개골, 최부, 상지, 하지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엑스레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레이로 뭐 두개골이 어디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림하고 접목이 안 되면 의학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요. 그랬던 부분을 제가 이제 두개골 사진이나 여러 가지 엑스레이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두개골은 6종 8개. 근데 이거는 이제 봉합으로 이어져 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바가지 모양이라고 하면, 바가지는 물이 안 새게 다 채워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봉합이 이렇게 다 이렇게 봉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부동관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해서 각각 두개골도 있고, 옆에 축두골, 두정골, 머리 위쪽을 두정골이라고 하고, 이제 후두골, 여기를 맞으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후두골, 전두골, 그 다음에 여기를 접형골. 그런 명칭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용어들이 낯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운전을 하다가 처음에 시동을 켜면 저는 항상 안전벨트를 안 매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항상 차는 가죠. 근데 위험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고칠까? 라고 했더니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안전벨트를 안 매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안 간다라고 인식을 해보자라고 해서 바꾼 거예요. 의학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의학은 나머지 재산보험, 근제배상책임, 자동차보험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제일 첫 시간에 먼저 의학을 한번 읽고서 나머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의학을 공부 안 하면 모든 공부는 올스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뼈 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그런 학습, 뭐 치유 인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한 번씩은 외우고 자주 접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외우고 나서, 읽고 나서 그다음 다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8월 달에 가서 내가 이 용어들이 다 익숙해지고 하는 부분이죠. 안면골은 사실 되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는 두개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전두골에서 봉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부분하고 두정골, 후두골, 축두골, 접형골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두개골이 형성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뇌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다치면 일단은 뭐 다 기본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의식이 불명되거나 뭐 식물인간이 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봉합을 둠으로써 충격이 오더라도 약간씩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봉합을 약간씩 이렇게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시험에 응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체간골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체부라고 하죠. 몸통. 제일 중요한 거, 체부에 대한 부분은 장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장기. 폐, 그 다음에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 여러 가지가 있죠. 간, 위, 여러 가지. 장기를 보호하는데, 그 장기를 보호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팔도 매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늑골, 갈비뼈라고 하는데, 갈비뼈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여기 보시면 흉골이라고 있죠. 흉골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흉골하고 뒤쪽에 붙어 있는 척추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체에서는 흉골이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는 늑골이 24개, 양쪽 한쪽씩 12개씩 24개다. 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늑골이 존재하는 필요성과 그 다음에 늑골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그러면 심장을 보호하고 폐를 보호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한다. 그런 형식으로 이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기출 문제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답을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하고 기출 문제들을 다 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는 드릴 거예요. 공부를 하시라고. 뭐
신경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용어들을 다 익숙해지고 매일매일 한 번씩 읽고 나서 이제는 바로 가는 거죠. 개방성 골절이 뭔가라고 바로 이제 우리가 알았을 때, 실무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 의학을 접하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지금 이거는 설명하기 어렵고, 뭐 골절 치유에 대해서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 그러면 골절이 치유하는데 어린이들은 더 빨리 낫고 모든 조직이나 그런 부분이 싱싱하니까, 노인들은 아무래도 쇠퇴됐으니까 좀 늦게 되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풀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골절, 이게 대퇴부라고 치면 이것도 골절이고 이것도 골절이에요. 그러면 이거 골절인 거랑 이거랑 골절이랑 치유 기간이 동일하다면 의미가 별로 필요가 없겠죠, 치료가. 어차피 이것도 이틀 만에 낫고 이것도 이틀 만에 낫고, 아니란 얘기죠. 치유 인자에 대해서 골절이 얼마만큼 골절이 정도가 크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치유 기간이 늦어지더라, 그렇게 쉽게 다발로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뭐 분절 골절이면 하나 부러지고 하나 더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랑 이거 골절이랑 어떻게 치유 기간이 동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치유 기간에 대해서 손상 인자를 논하시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많이 골절되고 더 조직이나 그런 회복 속도가 빠른 어린이들이 더 빨리 치유가 된다, 그런 식으로 답을 쓰는데, 문제에서 그 답이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2015년도나 14년도 문제를 보면, 뭐 상기 환자는 고속도로에서 뭐 골절돼서 의식은 뚜렷하나 뭐 하지부 쪽에 심한 부종이 있고 골절이 확인되었다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답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상기 환자는 지금 의식은 명쾌하나 다리 하지에 심한 부종이 생겼다 라고 얘기했을 때, 따라서 진단명은 뭐 하지부 골절이 의심된다. 골절에는 뭐 이제 제가 강의할 부분에 대해서 골절은 분쇄 골절이 있고 개방성 골절이 있고 단순 골절이 있고 복합 골절이 있고 분쇄 골절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지를 쳐서 그 답을 써내가는 거예요, 의학은. 그래서 점수도 다 못 맞힐 것 같으니까 진단명을 쓰시오 3점, 증상을 쓰시오, 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놔서, 뭐 이제 다음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골절의 뼈 이름을 외우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에 나올 확률이 큰 부분이 주상골, 주월삼두, 유유대소라고 이 수근골을 이루는 뼈에 대해서 논하시오. 점수 주기 딱 좋은 거예요. 1점씩.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는 내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상위 파트에서는 혹시 점수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 이건 반드시 알고 가자.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지만 상한골도 알아야 되고, 경추에 대해서 1번 그랬지. 1번 우리 경추는 1번 경추는 이렇게 환추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경추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부르면 고개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1번하고 2번만 틀리지 척추 나머지 24개의 척추는 다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어요. 단지 1번, 2번만 1번이 지탱을 하고 있으면 2번이 여기서 껴주는 역할.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쳐다볼 수가 있는 게 여기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씩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인체에서 뼈가 몇 개가 있는지, 그 각 뼈의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빗장뼈라고 하는데, 가슴을 막아주는 그 늑골하고 척추하고 연결해주는 그 상단 부분에 이제 쇄골이라고 더 표현을 많이 해요. 쇄골은 곧 그 견갑골하고 연결이 돼서 팔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쇄골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견갑골 뒤에 삼각형이 돼서 그 부분에서 돌기가 나와서 상완골을 연결해주는 구조다. 그 다음에 각각 쇄골은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 2개씩.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부학적 그
골격계에 대해서 암기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학생들 위주로 강의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늑골은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흉골은 갈비뼈랑 척추랑 이어주는 하나의 부분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신경이 내려가서 각 부위별로 전달을 해주고 기능을, 운동을 하고 뛰어야 되는 그런 신경이 내려가는데 그 신경을 내려가는 길을 터주는 곳이 척추예요. 척추에서 어느 한 부위가 압박이 되면 그거를 관여하고 있는 부위가 마비소견이 오거나 감각 저하가 오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오는데 그거는 척추 파트에서 다시 배워 나갈 거지만 척추는 각각 몇 개의 뼈가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 파트에서는 알아가는 거죠.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천추 1개, 미추 1개. 원래는 미추는 4개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거. 근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아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총 그래서 24개다. 근데 이거를 실무에서 보시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비칼, 소라틱, 룸바 그냥 공부할 때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이걸 더 많이 써요. 경추라고 안 하고 서비칼, 소라틱, 룸바 그리고 CTL로 그냥 같이 외우시면 다발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상지골, 아까부터 계속 상완골 했었는데 상완골 부분에서 상지골은 양쪽 팔을 합하여 견갑골 2개. 이게 지금 세모랗게 된 게 견갑골이에요. 견갑골은 상완골을 잡아주고 또 견갑골에서 붙어있는 쇄골이 또 흉골하고 잡아주고 그렇게 인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 팔이 이제 양쪽으로는 2개가 있으니까 한쪽만 외워도 두 쪽이 다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쇄골, 견갑골, 그 다음에 요골, 척골. 근데 요골, 척골은 저도 공부할 때 헷갈렸어요, 되게. 어떻게 되냐면 해부학적 자세로 보시면 오른쪽 팔만 그려볼게요. 여기가 관절이 있고 해부학적 자세면 손바닥이 앞으로예요, 뒤에요? 이렇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골, 척골. 그래서 저는 요척비경이라고 외웠는데 요골 안쪽에 있는 게 척골. 요골, 척골, 그 다음에 다리 쪽을 한번 볼게요. 이 대퇴골, 예, 다리. 여기에 가느다란 뼈가 하나 있어요. 비골이죠. 근데 이거를 이따가 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척골인가, 이게 요골인가, 이게 비골인가, 경골인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요척비경이라고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요척비경.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는데 이걸 해부학적 자세로 무시해버려 봐봐요. 손등이 앞으로 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린다고. 상당히 틀려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요골이고 척골이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자세로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찍고 사진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지금 잘못 찍었다,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해부학적 자세로 정확하게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손등을 크로스 돼서 엑스레이를 찍었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감안해서 요골, 척골을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척골인 줄 알았더니 요골이면 안 되잖아요. 요골 손상이 있고 요골 신경은 요골로 지나가고 척골 신경은 척골로 지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어이 뭐지? 그러면 정확하게 요골, 척골을 해부학적 자세에서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가 된 다음에 이게 크로스가 돼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골이 내려가고 척골이 내려가고 가운데는 정중신경이 내려가고
이거는 문제에 많이 저를 공부할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하시면서도 점수 매기기에 딱 좋은 거기 때문에 주상골만 알고 있어? 주, 월, 삼, 두, 대소, 유, 유. 앞머리를 따는 거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10개는 다 이걸 다 못 맞히더라도 점수를 일부분이라도 맞히자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손가락에 대해서 중간에는 우리가 중수골로 이루어져 있다. 중수골. 그 다음에 그 손가락 중수골. 이 부분은 중소골이라고 발등에 있는 거는 중족골이라고 해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가운데 부분. 근데 여기 부분들이 이제 세 개의 마디로 돼 있잖아요. 그걸 기절골, 중절골, 여기 안 써있는데 말절골. 이 세 가지 부분을 각각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손마디가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는데 중절골, 기절골, 말절골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206개의 뼈가 각각에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암기가 돼야 되고, 실무자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아까 제 3법 하시는 선배님께서 멘붕이 와서 자기가 뭘 썼는지도 모르니까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그리고 문제에서 보니까 좌측 슬갈절 원위부 분쇄골절 뭐 그런 게 나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어디냐, 그런 부분을 숙지가 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답안지를 쓰시는데. 자, 하지골 볼게요. 하지골은 이 제일 넓적하고 큰 광골이 있어요. 우리 골반이라고 하죠. 골반이 일단은 하지를 지탱하고 있고, 양쪽으로 대퇴골 두 개가 양쪽으로 있고, 슬개골. 슬개골은 방패잖아요. 옆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관절이 있고, 여기는 옆으로 봤으니까 요촉 비경 중에 비골이 여기 또 있고 발이 이렇게 있지만, 슬개골은 옆으로 봐야지 잘 보여요. 이거예요, 슬개골이. 이 슬개골은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축부인대, 외축부인대, 반월상 연골, 이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넘어졌을 때 슬개골이 먼저 닿는 거죠. 그게 없었더라면 이게 다 끊어지면 다리가 너덜너덜 매달려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랬던 부분들을 1차적으로 슬개골이 방어를 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슬개골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골, 요척 비경이라고 했잖아요. 바깥에.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손은 내가 해부학적 자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크로스가 돼서 요골이 바뀌고 척골이 바뀌지만, 이 친구는 지금 항상 변함이 없어요. 경골이 항상 바깥에, 아니 비골이 항상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우기가 더 편해요. 요척 비경으로 가장 많이 부러지는 골절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골이 골절됐어요, 비골이 골절됐어요 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의뢰인들한테,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생각이 돼야 돼요. 아, 경골이 더 튼튼하고 몸을 지탱해주는 뼈고, 비골은 부수적인 뼈다. 비골은 다 안 붙어도 퇴원을 시켜요. 경골은 반드시 정복이 돼야지만 퇴원을 시키는 그런 중요한 뼈예요. 경골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슬개골의 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경골, 그 다음에 7개의 족궁골인데, 아까 그 수궁골에서 주, 월, 삼두, 대소, 유유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각각의 명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궁골이 아니라 발이니까 족궁골이죠. 족궁골에서는 종골, 뒤꿈치,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3층 높이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골절되는 부위가 종골이에요. 뒤꿈치 뼈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거골. 이거 거골 중요한데, 거골이 골절되는 순간 발목 기능을 장애가 많이 예상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골은 어느 역할을 하냐면, 요척 비경대로 쓸게요. 비경. 그 다음에 여기 붙어 있죠. 그럼 뒤꿈치 뼈를 옆으로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이 중간에 약 80%의 관절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족궁골, 주상골, 입방골, 설상골, 내측 설상골, 중간 설상골, 외측 설상골, 그 다음에 중족골, 그 다음에 여기 기절골, 말절골인데, 이 부분하고 거골, 뒤꿈치뼈하고 경골하고 비골하고 그 다음에 족궁골하고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뼈예요. 네? 복숭아뼈와의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복숭아뼈는 이게 앞으로 볼게요. 안에 붙어 있는 데인가?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80%의 관절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복숭아뼈는 여기에요. 과부. 경골의 과부, 그 다음에 비골의 과부. 이 부분을 그 복숭아뼈라고 표현하는 거죠. 과라고 해요. 과. 근데 여기랑 거골하고 부러졌을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다. 근데 여기 사진이 있긴 한데 이게 뒤쪽에 있어가지고 이 골절된 사진이 있거든요. 복숭아뼈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안쪽에 숨어 있는 뼈예요. 그래서 하지부까지 그 각각의 뼈의 명칭을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 명칭을 알아야지만 어떤 것은 보험사든 독립손해사정이든 상담이든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중요했던 그 인체 해부학적 자세, 손바닥을 앞으로 한 거, 이건 약속한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일된 기술로 의료인들한테는 항상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오른쪽인데 분명히 절단할 부위가 근데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왼쪽을 절단하는 경우도, 그럴 확률은 없겠지만 제가 설명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해를 하기 쉽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를 나누는 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아까 그 뇌 종양이 있을 때 가로로 자를 것인지 시상면으로, 정중면으로 자를 것인지에 따라서 그 병소가 확인된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인체를 좌우 대칭으로 나누는 면, 인체를 앞뒤로, 아까 그래서 제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앞으로 했을 때랑 뒤로 했을 때랑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A, 이거는 A가 뭐라고 그랬나요? 그렇죠. 안테리어. 이거는 앞에서 찍었다라는 우리의 하나의 그 통일된 표시예요. 그러면 A로 표시했으면 이 다리가 어느 쪽이 됐겠어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P라고 바꿨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영상이나 나중에 분석을 할 때도 안테리어냐 포스테리어냐, 이거는 아니, 해부학적 자세의 라이트, 해부학적 자세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뢰를 했더라면 우측이 되는 거예요. 라이트. 이거를 여기다 갖다 놔도 라이트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이 엑스레이 판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 갖다 놔도 해부학적 자세로 보면 이게 라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해부학적 자세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중요하니까 항상 이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로로서 자를 경우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거는 척추예요. 척추 MRI인데 이거를 지금 시상면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야지 병소가 보이는 거죠. 척추의 그 신경, 추간판이 척추 신경을 누르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계속 잘랐더니 보이는 면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으면 이거는 뭐야? 이거는 같은 부위예요. 같은 부위를 어떻게 잘랐냐? 가로면으로. 가로면으로 잘랐더니 7번째 척추체에서 신경병증이 확인됐다라는 걸 그 해부학적 자세나 시상면, 가로면, 관상면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나씩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 보는 영상, 그 다음에 MRI를 어떻게, 어떤 구조로 잘라서 내가 보고자 하는 영상을 확인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상면, 관상면, 가로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엑스레이에서도 이거 뭐지 이거는 이런 척추 상태는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가로면으로 잘랐구나. 가로면으로 잘랐더니 이렇게 영상이 표현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체의 움직임에 관한 해부학적 용어. 이거는 되게 약관하고 많이 연관지어서 이제 산보험하고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장애가 예상되는데 지금 아까 가로 쳐놓고 40도 여기에 20도를 써놨는데 이 40도는 정상 운동 범위예요. AMA 방식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운동 제한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움직임에 관한 용어에 따라서 다 평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아요. 굴곡신전 이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더 이상 펴질 수 없을 때까지 펴진 상태가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굽히는 게 굴곡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많지가 않아요. 굴곡 신전이. 팔꿈치. 그 다음에 손가락. 얘가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뒤로 꺾이거나 그런 거는 이제 가끔 특이한 사람들이 그런 거지 없어요. 굴곡 신전 부분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목두. 여기서 이게 굴곡 신전. 다 있어요. 대퇴부두 굴곡 신전. 재밌게 하자. 쉽게 의학을 접하는 게 더 깊게 들어가서 굴곡 신천에 왜 생겼고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빨리빨리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고 다독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의학 같은 경우는. 네, 좀 꺼드릴게요. 그림으로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각을 이루며 굽히는 것. 자, 이거. 각을 이루며 굽히는 것. 반대로 펴는 것. 이제 확실하게 굴곡신전을 아신 거예요. 발목에서도 피고 이게. 그 다음에 내전, 외전. 이거를 알려면 아까 해부학적 자세에서 정중면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아까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정중면은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정중면하고 멀어지는 거. 그걸 외전이라고 해요. 바깥으로 멀어지는 걸 외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오므리는 거를 내전, 정중면으로 가까이 오는 걸 내전이라고 하고, 정중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내번, 그 다음에 정중면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외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 AMA 방식의 평가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요소마다 정상이면 장애 장애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정중면에서 가까이 오는 것, 그다음에 멀어지는 것을 내전과 외전이라고 표현하고, 해내, 그다음에 해외. 이거는 아까 제가 요거 첫 거를 이것 때문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손바닥이 아래로 가는 것, 회선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대댄찌라고 외우시면 돼요. 대댄찌 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게 회내 회외가 된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번은 발목 뼈쓸 때 대부분 80%가 네 번으로 삐더라.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바깥으로 삘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발목을 안쪽으로 삐는 거를 네 번, 바깥으로 삐는 거를 외번이라고 정해 놓다는 거고, 아까 대댄찌를 함으로써 이 팔이, 이 상완골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주관절 요골 척골이 크로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일자로 됐던 부분을 크로스가 돼서 X자가 되는 거를 해내, 해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 해야겠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주 증상이 우측, 외측부를 통증을 호소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엑스레이 찍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안테리어, 앞에서 뒤로 찍어라, 그 다음에 나테랄로 찍어라, 옆으로. 근데 차트를 봤더니, 의사 지시 오더지를 봤더니 지금 옆으로 찍으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내측이라고 하는데, 외측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왜 의사가 외측으로 찍었느냐, 그러면 앞쪽의 부상보다는 옆쪽에 그 내측부, 외측부 인대 파열 손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오더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뼈 마디가 있는데 단위별로 다 끊어지는 거죠. 상완골, 아까 뼈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다음 시간에 이거를 똑같이 다시 할 텐데, 심장과 가까운 부분을 근위부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그 3보험에서도 문제가 원위부, 분쇄골절이라고 했는데, 그 원위부가 과연 어디일까라고 하는데, 각각의 뼈의 그 기능을 하나로 각각으로 보고,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멀어지는 부분을 원위부라고 항상 우리는 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요골 척골이 아까 있다고 했죠? 여기서 지금 원위부 했으니까 여기서는 원위부 할 게 없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또 근위부, 원위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손가락도 마찬가지. 5가지 있으면 여기서도 원위부, 근위부, 원위부, 근위부. 이해되셨어요? 각 골절, 그 골격계 이름마다 근위부, 원위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팔꿈치 쪽에 근위부 골절이면 팔꿈치 쪽에 골절이 당했다. 손목 쪽에 원위부 골절이면 이쪽이 골절이 당했다. 근위부, 원위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진단명을 보고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고, 진단서를 볼 때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는 거죠. 여긴 당연히 간부 골절이겠죠. 가운데 골절. 가운데 골절은 사실 실무에서도 그냥 치료 잘 받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붙으면 끝이기 때문에 기능상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원위부, 근위부, 원위부, 근위부. 다리에서도 대퇴골이 있으면 원위부, 근위부. 각각의 다 그 하나의 그 골을 보고 근위부, 원위부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잖아요. 먼 거리, 가까운 거리, 근거리, 원거리. 근위부, 원위부가 진단명에 상당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위부, 근위부, 원위부, 근위부 이거 알고 계시면 대략적으로 요걸 원위부 분쇄골절 손목 쪽 지금 설거지 못 하시겠네요 라고 설명해 주는데 갑자기 뭐 팔꿈치 굽혔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뚱맞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아까 얘기했던 안테리어 전 뒤 포스테리어 이 부분은 복부 쪽을 앞쪽으로 하고 등 쪽을 후부 쪽으로 하고 한다. 그래서 각각의 진단명도 되게 많이 쓰여요.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가 해부학적 자세에서 앞쪽으로 밀려 나왔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앞에 있는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후방 십자인대 파열. 앞에보다 뒤에 있는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전후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근위부, 원위부 갖고 전과 뒤. 그러면 되게 이거는 그 실무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알았던 건데 오더를 내면 이거는 체스트라고 가슴이라는 표현인데 의사가 체스트 PA로 오더를 내는 경우가 있고 체스트 AP로 오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체스트를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찍어라. 근데 우리가 기본 건강검진을 하거나 할 때 사실 가슴 사진을 이렇게 보고 찍은 적은 없어요. 다 거기다 턱을 올리고 이렇게 찍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의사가 이 하나를 갖고 지금 다발로 공부를 하는 건데 뒤에서 앞으로 찍었을 때 의사가 보고자 하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앞에서 뒤로 찍으라고 했을 때 의사가 보고자 하는 영상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엑스레이인데 어떻게 앞에서 찍을 때랑 뒤로 찍을 때랑 의사가 뭘 보는 거지? 제가 알아본 그 바로는 뒤에서 앞으로 찍을 때는 의사가 폐를 보고자 하는 폐의 기능을 보고자 했을 때 뒤에서 앞으로 하고 앞에서 뒤로 찍을 때는 늑골 폐가 시커마니까 공기가 차니까 시커마니까 그거를 좀 더 그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서 뒤로 찍어서 늑골 골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차트에서 체스트 PA 오더가 나왔는지 체스트 AP 오더가 나왔는지 이 사람은 폐 질환 때문에 병원에 왔네. 이 사람은 늑골 골절 때문에 오더만 보고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오더만 보고도. 그런 부분이 다 이런 그 하나의 약속된 의료인끼리 회복적 자세에서 앞, 뒤로 나눠지고 뒤에서 앞으로 찍어라, 앞에서 뒤로 찍어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림으로 이제 배운 거를 한 번 더 이해를 할게요. 이걸 정중선으로 내려오는 거를 인체를 반으로 나누는데 아까 척추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잘랐더니 내가 원하고자 하는 병소를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근위부, 심장보다 가까운 쪽을 근위부라고 하는데 이거 팔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관절로 끊어가지고 근위부, 원위부로 표현을 하더라. 그럼 손목 관절 같은 경우는 손목, 근위부, 원위부 분쇄골절이면 손목 쪽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이제 오늘은 샘플 강의시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시던 회복적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척추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꼭 하시고 상해 파트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